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소리내어 독서하는 남자 까돈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징금다리 연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리뷰를 올렸던 바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벌써 세 번째 읽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주연이는요 김승우 씨고요, 그림은 권아람 씨입니다. 지은이를 잠시 보면요, 저자 김승우 씨는 소유 및 투자 중인 8개의 회사의 총 매출이 연간 3,500억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 재산이 4천억 원 이상인 엄청난 부자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그러한 CEO를 돕는 CEO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부를 이루는 길.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이 부를 이루는 길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요 2부도 제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를 이루는 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을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속물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조차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부와 가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상당 부분 행복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 행복을 살 수 없을 뿐이지만 대부분의 행복을 살 수 있다. 그 부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에 돈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선 나중에 해결하리라 기대하며 우선 돈부터 벌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느냐는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관점에서 바꿔야 하는 질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합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이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으면 상품이나 물건보다는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캘리포니아 하늘의 색깔이나 날씨는 공짜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공짜이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로데오 고리의 상품은 가장 비싼 것입니다. 나는 비행기 요금에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이제 5월이니 부모님들 생각을 하셔야겠죠. 부모님의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모셔다가 조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여행하는 일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거나 스포츠카를 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경험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물건을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행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어떤 사치보다 싸고 효율적인 지출입니다. 겨우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켓에 들려서 꽃 화분 몇 개를 한꺼번에 산다든가 책방에서 가격표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책을 들고 올 때 난 진정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죠.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부자로서 짜릿한 느낌을 느낄 때 부자라도 부자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때이죠. 이러한 행복은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긍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요. 스스로 돈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연히 행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행복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것을 보완할 뿐입니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지만 돈이 행복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든다면 돈은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공짜입니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년 내 10배로 올리고 싶은 누군가라면 이거를 신중하게 읽기 바랍니다. 바라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없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그리고 그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물리적 힘입니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의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오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되는 셈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신을 먼저 아끼기에 하찮은 일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시키는 게 사람이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할 일이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기분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붙는다.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고 있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불경기도 사장의 책임이다. 직원이 횡령을 해도 자기 책임이다. 직원들끼리 싸워도 자기 책임이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내 잘못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명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공도 또한 기술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섭니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십시오.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을 하십시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으로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됩니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거나 두 가지뿐입니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 그렇다. 와킨의 말대로 생각 공짜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은 대부분 공짜다.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데 주로 시간을 쓴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낙관적이며 긍정적이고 포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고 여성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고추밖에 없고 국수주의자는 가진 게 조상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은 가진 것이 왕년을 덜먹거리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이 과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속 생각의 위대한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습니다. 우리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의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이든 간에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영할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래에 어떤 이와 함께 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꿈, 생각,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됩니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다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계속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보의 측정법, 수학이론, 부처님 모신 법당이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라면 절간 옆 수각은 몸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산사마다 샘이 흐르고 이런 수각을 만들어 놓았죠. 수각은 작은 그릇만한 것부터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요? 라는 물음에는 자신이 얼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의 그 그릇을 보면 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그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마치 수학의 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물건을 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수각을 키우는 첫 번째입니다.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서 지출하시게 되면 수각은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은행 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마구 써도 되지 않습니다.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각을 키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을 관리하십시오. 결국 돈이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치 있는 일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이로운 행위를 멈추면 언제나 내가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위대해지는 것은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 복권에 당첨되는 것, 유산을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소박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낯선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2번 이상 찾게 하지 마십시오. 돈은 빌려주지 말고 빌리지도 마십시오. 음식이 다 나온 후에 다른 음식을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그리고 나서 체육관을 끊으십시오. 술집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낚시, 등산, 스키, 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 보십시오. 장비는 나중에 사십시오. 과식하지 말고 대신에 좋은 음식을 조금씩 먹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수각을 키우는 큰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평안한 부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히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사랑하기 위해 사치를 합니다. 명품으로 희망하도 태도가 따라오지 않아서 품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고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복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건 가난의 꼬리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입니다. 부의 소유자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과관계의 결과물입니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곧바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 수도 모이는 속성도 있고 옳은 가치 외에 자기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고 푼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을 데려나가고요. 사치한 폼죄는 저 자신을 사용하며 한낮 아침에 집을 나가버리게 된답니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달콤한 고통. 단순한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이 세계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냅니다. 내일도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습니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보십시오. 스윗 페인.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것이고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억을 버는 것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이제 10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을 내어보면 쉬워집니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해서 조각을 내어 도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는 1억이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은 10배 이상 강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1억만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든 일은 결코 허망된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확한 목표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큰 원천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목표를 세분화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 되고 맙니다. 커다란 목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디인가에 가서 항상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로 만드십시오.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세분화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찾아서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천하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작게 조각 내어서 매번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답니다. 예수의 좀비 정신, 존나게 버는 정신, 이것은 정말 존중할 만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성품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여깁니다.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마음먹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최대한의 무기입니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려는 능력,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는데, 누군가가 꿈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중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에 항상 끈기가 버티고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방, 모퉁이 끝. 지질 직전까지 자신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뛸 때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멈추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멈춘 사람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기계에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이긴 자는 이룹니다. 끈기와 기계만 있으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다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꿈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꿈은 다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은 반대로 위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글거립니다. 위험은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인생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의 선생이라고 느낍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먹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만 날 뿐입니다. 위험 속에는 기회라는 보물과 변화라는 보물, 그리고 보상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모두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억짜리 임대 계약, 수백억짜리 신규 사업, 다른 도시에 많은 매장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 이런 경중을 따지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기도 하겠지요. 마치 쥐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 사자라면은 결국 굶어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야에서 괄목상당할 만큼 성장을 이룹니다. 그 열매를 즐기는 삶을 유지하고 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한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배제하는 삶을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호 사장님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1강 여러분들에게 가동남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 마지막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